이럴 거면 뮤지컬 77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박수 쳐야죠. 네. 이럴 거면 뮤지컬 77회 녹음인데 100회를 못 채우고. 그러게요. 네. 77회.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숫자 같아요. 77. 네. 네. 77? 희망을 안겨줘. 뮤지컬 77. 희망이라고요 이게? 그 행운의 숫자잖아요. 7자가. 심지어 그 두 개나 있으니까 행운 더블이니까 뭔가 막방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그동안 녹음하시면서 그 즐거웠었던 아니면 아쉬웠던 이야기는 나중에 진짜 찐 막 녹음할 때 얘기하고 네네. 공연 소개하시죠.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은 이럴 거면 뮤지컬이 77인데 이 77 숫자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쌍기역 같지 않습니까? 네네. 끼리끼리라는 뮤지컬 넘버로 유명한 공연 뮤지컬 난쟁이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까지 플러스 시어터에서 5번째 공연이고요. 공연 시간 120분인데 정말 풀로 싹 깐즉 쓰는 공연. 랑이라는 어마무지한 회사의 작품입니다. 랑이 근데 무슨 뜻으로 너랑 나랑 할 때? 맞아. 예. 원래 대행을 많이 하는 회사로 시작해갖고 제작사들한테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하시죠. 그래서 랑입니다. 잘 지었네요. 위드라는 뜻. 잘 지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돈을 대지 않고 돈 많은 제작사에 돈을 나눠 쓰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제작을 직접 뛰어들면서 그 랑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지만 관객과의 소통 아니 나라고 하기에는 동업이 있어서 우리라고 여하튼 랑입니다. 랑. 근데 이제 난쟁이들 공연이 랑 작품이 랑에서 제작 개발한 작품이 아니에요. PMC였던가요? 예, PMC에서 그 2014년에 뮤지컬하우스 블랙앤블루 그 충무에서 블랙앤블루 그 B&B 여기 개발 지원 작품이었고 이때 그 PMC의 회장님이죠. 타이틀이 송승환 회장님이 저랑 그 동업하는 친구한테 야 난쟁이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대본을 봤는데 이상한 작품이야 이러면서 말씀하셔갖고 뭔데요? 그랬더니 그 공주들 지진에 나오는 공주들 막 나오는데 그 영수 네가 그거 가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랑 동업하는 친구랑 저희 회사 제작 PD랑 같이 보러 갔다가 초반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B급 이런 막 만든 공인이 세상에 어딨어라고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재밌게 작품 개발할 때부터 그 진행을 했었고 이게 블랙앤블루 이거 개발 지원작 할 때는 또 멘토링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지금 쇼노트의 송한샘 회사가 아마 같이 그 부사장님이 같이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당시에는 신데렐라랑 왕자 이가 동일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극장 공연인데 8명이 나와갖고 재미있고 재미없고 떠나서 이게 돈이 되겠냐. 이거 갖다 어떻게 돈을 버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PMC에서 개발하는 당시에 그 왕자 2와 신데렐라를 1인 2역이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나마 등장인물 한 명을 줄였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너무 대단한 캐릭터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공연 만든 다음에 PMC에서 처음에 2015년에 공연을 올렸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그 약간 B급 소위 병맛 이런 공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으로 캐스팅 소개하는 영상부터 시작해서 그 끼리끼리 뮤직비디오 대학로 거리에서 끼리끼리 뮤직비디오 그거 정말 일반인들에게도 되게 인기 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그 다음 재연 3연 막 이런 거 할 때 저 용마공원 안에 들어가서 드론 띄우고 앞에 스토리라인 만들고 막 이러면서 만들었는데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같은 영상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신경 쓰려고 했었던 영상보다 처음에 그냥 이 대학로 벽화마을 이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충무아트센터 사무실 들어가서 찍고 그 뮤직비디오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이경욱 배우나 사람들이 그 송강일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양복 검정색 옷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춤추고 막 그랬었던 곳이 충무아트센터 옥상입니다. 네.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막 찍었었던 영상인데 사람들이 그 영상 기다렸던 거 기억해요. 올라갈 때마다 네. 너무 재밌으니까 다음 영상 뭐 나오나. 맞아요. 캐스팅 공개할 때마다 다음 영상 뭐 나오나. 그리고 재연 때 원종환 배우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친해지길 바래 뭐 이런 영상도 있었거든요. 영상이 엄청 많았어요. 그 영상과 난쟁이들이 갖고 있는 B급 정서가 맞아떨어지면서 2015년에 초연되었을 때부터 꽤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마케팅하는 회사가 저희였거든요. 이제 저희가 랑이 제작이 아니라 대행인 거죠. 근데 그때 상세 페이지에 스케줄표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스케줄표에 다른 회사 공연들 막 막공, 시작 이런 거 집어넣고 막 그래갖고 얘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때 마케팅 팀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할인을 줘야 되는데 어떤 명분으로 줄까 그러다가 용자 할인, 그래서 티켓 매표소에 가서 자기 이름을 뜨그덕, 그 왕자들 공연 중에 나오는 그 왕자들 뜨그덕 자세로 가서 얘기를 하면 할인해주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해놓고 진짜 사람들이 올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해요. 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그걸 하는 바람에 저희 내부에 있는 그 단톡 카톡방에 용자 출연 막 이러면서 진짜 나왔어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난쟁이들 공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엄청 배우들도 스태프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과하니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디어 나왔었던 걸 아까웠던 것들을 싹 모아다가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아이디어를 묶어다가 보여드림데이라는 걸 했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뻥 터지면서 난쟁이들은 할 때마다 보여드림데이가 약간씩 생겼고, 나중에는 TOM에서 2017년인가 언젠가 할 때는 공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TOM에 리프트가 있었거든요. 네. 리프트 아래에서 쫙 배우 한 명이 올라오니까 저 뭐야 누구야? 근데 정선아가 배우 정선아가 네. 그 분장실에서 만든 그 아이다 이 파라오 그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종이 휴지통을 가지고 종이로 만들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걸 쓰고 올라와갖고 정선아가 딱 뒤를 돌아서 그 아이다의 첫 번째 넘버를 부르면서 이 이야기는 말이면서 노래 나오잖아요. 네. 그걸 부르는데 관객들이 소리도 못 질렀어요. 보여드림데이라고 했는데 진짜 정선아가 아이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해피엔딩에 그 정문성, 전미도 나와서 숲속에 비기 백설공주 찾아가는 장면에 나와갖고 그 어쩌면 해피엔딩에 나왔던 그 로봇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블데드 팀들이 다 나가서 그 숲속에서 좀비 춤을 추기도 하고 아주 그냥 오만 걸 다 했습니다. 오만 걸. 그랬던 작품이다. 네. 이번에도 뭐 하나요? 지난번에 이제 2019년인가? 2017년이 마지막인가? 2019년. 언제죠? 2019년인가 마지막하고 코로나 때 못하고 2022년 작년에 공연했을 땐 코로나 때문에 막 다른 배우들을 불러서 뭐 하는 건 못했고, 그 시기에 썼던 우리 그 시즌의 난쟁이들 배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었고요. 랑에 있는 공연 안에서 뭐 시데레우스를 갑자기 부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보여드림을 하긴 해야죠. 근데 이제 뭘 할지는 아직 안 정해지셨고, 예전엔 즐겁게 했었던 건데 이젠 부담스러워서 기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작품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 소리 하나 이러. 난쟁이들이 네. 어떤 작품인지 몰라서 듣는 사람들. 그게 모르셔도 되는 작품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소개를 안 했다. 뮤지컬 난쟁이들은 2014년에 이렇게 블랙앤블루로 개발돼서 2015년에 PMC에서 그 공연을 작가 작곡가랑 계약을 해서 사서 공연을 몇 년간 올리다가 TOM 공연을 마지막으로 PMC와의 계약이 끝나고 랑이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가 PMC와 계약이 끝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이다 싶어서 PMC의 양해를 구하고 작가 작곡가를 새 치혀로 설득시켜서 계약을 해서 작년부터 다시 올라간, 작년이 4연 올해가 5연이 되는 그런 작품이고, 난쟁이들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사실 이게 좀 그 안 좋은 뜻의 말이어서 이걸 가지고 좀 이런 말 쓰는 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설공주와 난쟁이에 나왔었던 그 동화 속 캐릭터 난쟁이라고 이름 지어졌었던 그런 의미의 고유명사로 쓰여진 난쟁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또 의미에서는 보면은 그 줄거리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동화 나라에서도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왕자나 공주가 아닌 거기서 일만 하는, 그러니까 약간 서민 같은 거죠. 이 서민들, 난쟁이들을 주인공으로 쓰는 뭐 이런 작품의 의미라고 제목을 뜻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받아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B급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공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습대로 해석하지 않고 약간 좀 뒤틀어서, 그래서 B급 코미디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드라마상으로는 귀엽게 포장되어져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자, 이러면 좀 멋있는 말인데 인생 한 방이다. 내 인생 바꾸려면 나 공주 만나야 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많이 빗대어서 표현되는 것들이 많은 장면,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여러 동화 속의 캐릭터들이 한데 모아놨다는 것도 재밌고, 왕자나 공주들이 우리가 본 동화 속의 왕자와 공주하고 굉장히 다르게 허위와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고 네. 그 과감하게 표현하고 우리랑 좀 비슷한 면을 보여줘서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 그 명곡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뭐 몇몇 곡들. 네. 특히 끼리끼리는 그 정말 동화에서는 사실 너무 착하고 예쁜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상류층이잖아요. 상류층이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그런 노래인데 그걸 되게 코믹하게 잘 만들어서 그 안무까지도 마치 애초부터 이렇게 그리고 짠 것처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을 잘 만들어서 아마 유튜브에 그런 거 찾아보셔서 그 끼리끼리 하나만 보셔도 너무나 보고 싶은, 쉽게 만드는. 맞아요. 이거 난쟁이들이 그 지금 아이돌들 뭐 그 저 챌린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봐서 하면은 참 재밌을 만한 건데, 이거 약간 소극장 소규모 여기 시장에 딱 여기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난쟁이들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엄청 많아요. 근데 난쟁이들 공연은 재밌는 공연인데 하고 싶은 말은 좀 재미있지 않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줄거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히 얘기할 만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화나라가 있습니다. 동화나라가 있는데 이 동화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동화나라에 있는 캐릭터들도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처럼 약간 각박한 거예요. 뭐냐면 동화나라에서 주인공이 돼갖고 그 동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거든요. 이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이제 그게 잊혀지지 않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목표가 있어요. 근데 동화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방법은 공주를 만나서 키스를 하면 그 공주와 왕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동화나라에서 무도회가 열리는데 이 무도회에 온갖 공주와 왕자들이 모여서 춤을 추다가 진정한 사랑을 하면은 이 동화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죠. 누가? 난쟁이 찰리가. 근데 이 동화나라에 난쟁이들도 있는데 이 난쟁이들은 동화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주인공들 서포트만 좀 하고 맨날 저기 광산에서 이거 일하면서 보수로 하얀 빵 받고 또 거의 대부분 이 난쟁이들은 하얀 빵 받으면 그걸로 또 행복하게 그냥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의 삶에 무료함을 느낀 찰리라는 친구가 나는 그 무도회에 참석해서 공주를 만나갖고 키스를 해서 주인공이 돼서 인생 필 거다. 이런 야망을 품죠. 주변에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찰리라는 친구가 그럼 나 혼자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명이 딱 같이 붙죠. 두 명이. 그래서 두 명이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백설공주를 사랑한 백설공주와 난쟁이 나왔던 7번째 난쟁이 빅이라는 친구. 이 둘이 그래서 공주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데 가려면 이제 돈도 있고 키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는 그 마녀를 만납니다. 동화에 맨날 나오는 마녀. 네네. 이 마녀가 또 인생의 진리를 한번 알려주죠. 부탁한다고 기도한다고 사정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건 개뿔없다. 돈을 써야 마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돈을 어디서 나느냐. 찰리가 탄광에서
자기가 열심히 저축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슥 훔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그 누구 하나 선한 캐릭터가 있다, 누가 악한 캐릭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굉장히 그 좀 재미있고 귀엽게 보이긴 하지만 많이 비춰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여하튼 찰리랑 빅이 그렇게 해서 마녀한테 얘기를 듣고 키가 커지죠. 근데 이제 공연 보신 분들이 다 찰리랑 빅이 커졌을 때 다 걔네가 왕자 됐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왕자가 아니에요. 걔네는 그냥 키가 큰 찰리랑 빅입니다. 왕자는 금발을 해야 왕자예요. 우리 공연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키가 커져서 딱 들어갔는데 이 무도회 안에서는 이제 공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밖에서 보기엔 공주들 되게 화려해 보였는데 이들도 엄청 나름 그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그중에 신데렐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발이 쫙 맞아가지고 왕자 만나갖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왕이 이 신발을 찾아주러 곳곳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안을 거덜냈는지 개털인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자기 신발에 차압딱지 붙여봤냐, 이거 다 우리가 또 한 번씩 경험해본 거 아닙니까? 로또 됐다고 해서 다 부자냐? 아니다, 걔네 다 거지됐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런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가 좀 억척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데렐라 그리고 영어 같은 거를 막 따라하는데 잘못 따라하고 그래서 약간 그거 좀 너무 그렇게 희화하는 거 좀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이 신데렐라가 맨 마지막 공연이 끝날 때쯤 나름의 왕자를 찾고 비로소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한테 솔직하게 열심히 살았는 이런 캐릭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하튼 그 찰리와 신데렐라가 그렇게 만났는데 둘 다 서로 원하는 니즈가 안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찰리와 빅이 신분 세탁을 했다는 거를 이제 거기서 신데렐라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들은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제 인어공주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인어공주도 공주가 아니라 또 그냥 인어였던 거죠. 그래서 찰리와 인어가 그렇게 서로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지만 서로의 욕심이 있고 인어공주도 그 전에 사랑 때문에 아픔이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래서 둘이 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와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왕자들이 나와서 이들을 굉장히 무시한 다음에 막 놀리고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이 왕자들도 감동해서 이들의 어떤 사정 때문에 감동해서 이들을 도와주게 되죠. 도와주게 되면서 빅과 백설이 만나게 되는데 또 백설공주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독사가 먹고 쓰러졌다가 저기 왕자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또 이 왕자가 또 이게 또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네. 이래서 백설공주가 이제 그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또 너무 성적으로 밝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적인 걸 너무 밝히는 게 아니라 성적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과 만나는데 빅은 백설공주가 의뢰의 외모도 그렇고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네가 만족스럽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얘기도 못했고 백설공주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사랑을 하게 된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진짜 마음이 통해지면서 이 둘 백설공주와 빅이 이 동화나라의 진짜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육체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어공주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찰리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찰리와 인어공주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이쁘게 공연이 끝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 넘버 들어보면은 어쩌면 그 해피엔딩이랑 없는 거야라는 식의 노래 가사 한 말이 나거든요. 굉장히 밝은 멜로디에.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다 그런 거다. 뭐 이런 아주 그 큰 그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인생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런 뮤지컬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뮤지컬이었는데 새드 엔딩이었군요. 몰랐네요.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확실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공연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커플들이 유효기간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왕자 3위 신데렐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찰리와 인어공주, 찰리의 이 욕망이나 이런 게 인어공주의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지될까? 이것도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빅과 백설공주, 빅은 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해피엔딩 이렇게 밝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미있고 즐겁고 웃으면서 볼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곱씹어 보면 내 모습이 많이 보이는 이런 공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시면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안 웃더라도 내가 웃기면 웃어도 되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네. 굉장히 상세한 줄거리. 근데 상세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잘 못 알아들으실걸요. 그리고 그 시작하자마자 그 난쟁이들을 표현하는 이제 뭐 방식. 네. 다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무릎에다가 신발 차고 무릎 꿇고 연기해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관객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제작사 입장에선 PMC도 그랬고 저희 랑도 그렇고 힘들죠. 힘 안 들다는 건 아닌데 할만합니다. 제가 많이 신어봐서 알거든요. 할만하고 생각보다 그 자세로 오랫동안 시간을 유지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지 않고 쿠션 되니까 그 신발로. 아니요. 근데 그 신발 쿠션 되긴 되는데 그 신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 제일 너무 푹신하게 하면은 이동이 동선이 좀 힘들고 무릎보다는 허리에 힘이 좀 들어가고 허리가 좀 힘들다 싶으면 일어나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앉아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공연 시간 대비 의상 체인지나 예, 너무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게 2시간 동안 이렇게 공연하는 게 그게 힘든 거지. 무릎 꿇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T.O.M에서 공연했을 때 무슨 그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인가 뭐 하여간에 뭐 무대 인사인가 언제 배우가 이제 무릎 꿇고 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했더니 관객들이 막 그 PMC 뭐하냐 신발 좀 갈아줘라 신발 다 달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발 여분 많았거든요. 근데 자기 무릎에 딱 그 맞는 아구가 길들여져 있는 이런 신발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신발은 새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 편한 걸 신었던 거고 배우들은 그 상태에서 노래나 연기나 이런 코미디가 호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우들이랑도 직접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게 다른 공연하고 막 이러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좀 티가 났던 거죠. 그래서 자꾸 힘들다 하는 얘기가 힘든데 배우들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재미있다. 이러니까 관객분들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힘든 걸 우리 배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작자로서 한번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무릎 꿇고 이거 마로니 공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시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힘이 안 든 건 아니지만 할 만은 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전에는 사실 잘 못 봤는데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른이 뮤지컬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 아니고 어른이. 이것 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든 것 같아요. 로맨스 코미디 뮤지컬 막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뮤지컬은 장르가 뭐냐? 스릴러냐 코미디냐 그냥 코미디 어른이 뮤지컬 이 한마디로 딱 장르를 정해준 것 같아서 이거 마케팅 팀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만들었던. 제가 만든 건 아닌 거 확실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 이제 여기저기서 쓰더라고요. 어른이라는 표현을. 그럼 어쩜 누가 썼는데 우리가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진 못 듣다가 그 난쟁이들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좀 이걸 좀 다른 데에서 조금씩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 장르 쪽에서는 어른이 뮤지컬 난쟁이들이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장르에서는 또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기발했다. 네, 정말 딱 이 작품의 특징을 잘 잡아주는. 이게 그 19금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19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19금은 아닌데 할 거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캐릭터가 이렇다 보니까는 너무 심하게 가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칠 것 같아서 적당히 좀 버무린 것 같고. 그리고 난쟁이들에서 처음 했었던 건 싱어롱. 제 기억은 싱어롱이 처음이에요. 공연 전체를 따라하는 거. 그게 2017년 1월 31일인가 그런데 그게 킹키부츠 블루스퀘어 공연 첫날이에요. 그래서 블루스퀘어 첫날 킹키부츠보다 난쟁이들에 관련된 공연 커뮤니티 글이 더 많아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킹키부츠를 우리한테 마케팅을 안 줘서 삐져있던 터에 잘 됐다 싶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보여드림이나 스페셜한 공연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손을 대서 약간 재미있게 만드는 공연?
이런 공연들도 거의 없었는데 난쟁이들이 그게 처음에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매처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해 했었던 그 누구야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친구들 섹톤클럽 섹시동안 클럽 네. 네. 그 친구들의 이번 예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연 관람 시 주의사항 막 이런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전 그래서 상세 페이지 공연 예매 페이지에 있는 상세 페이지 안에서 사람들을 웃기거나 이 공연의 색깔을 전달할 수 있는 공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공연을 꽤나 찾고 있어요. 그래서 EMK 공연, 오디 뮤지컬 컴퍼니 공연, 막 이런 것들은 막 크게 막 멋있게 막 우리 대작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들만의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예매처에 있는 페이지들, 예,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공연 영상 중에는 호련했던 사나이의 정민 배우가 혼자 프로필 촬영장에서 혼자 주저리 떠드는 진짜 그 극 중에 나오는 호련했던 사나이처럼 막 떠드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이 공연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이 공연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거. 미아 파밀리아의 카더라라는 공연 영상 그 뮤직비디오도 공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알지 않아도 이 셋이 등장인물 3명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멋있는 척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지를 전달되고 그 외쳐조선이라는 공연 저희가 처음에 마케팅했을 때도 양반노름이나 그 놀아보세요 이런 뮤직비디오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정확히 알려주는 공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국장님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저 질문 안 했는데 알아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 좋아요 이게. 제가 좀 심심하네요. 그럼 또 난쟁이들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이전에도 약간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한데 모아서 하는 작품들이 이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무슨 페이퍼인가 뭐 제 정확한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예. 안산에서 한번 제작했었던 작품이 있었고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손드하임의 인투 더 우즈가 있었죠. 예. 인투 더 우즈가 그 동화를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이야기인데 또 비슷하게 이제 동화 속 캐릭터들 모아서 나오는데 이런 작품들이 재밌는 거는 어느 동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색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다양한 그 작품 속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던 캐릭터랑 완전 다른 성격을 보여줄 때 네. 사실 그 스토리는 따라가지만 이 캐릭터의 성격이나 본심은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재미가 있는데 난장이들은 그런 거에 아주 끝판왕이었던 되게 명확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끝자락 이런 걸 보여주는 솔직한 욕망을 보여주는 그 컨셉을 잘 유지하면서 너무 재밌게 만든 작품이어서 그때 그 저도 블랙앤블루 가서 봤었는데 야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공연을 했었던 초연 때 썼던 배우들이 그러니까 초연 때 저 B&B 때 개발할 때 했던 배우들 말고 정식 초연 때 했던 배우들 중에 왕자들 3명은 원캐스트였었어요. 왕자들이 진짜 너무 웃겼어요. 네, 그 원캐스트 배우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찰리, 빅 그리고 공주 3명 이 캐릭터들은 누가 봐도 그걸 다 드라마를 이끌고 가고 있으니까 근데 왕자들은 잠깐 나와서 하는 거라 캐릭터가 그냥 소모되고 말 것 같았는데 이 3명이 원캐스트로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 3명이 모였을 때 갖고 있는 이 힘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 무대 위의 예술은 이런 캐릭터들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던 게 예전에 로마의 휴일이라는 공연을 에이콤인가 신시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했었는데 예. 그때 1막 거의 마지막에 지금 이름 바꾸셨는데 김성기 큰 김성기 네네. 이 배우가 굉장히 그 풍채 좋은 분장을 하고 나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씬이 너무 박수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드라마는 약간 옛날 영화라 약간 좀 지루하다 싶은데 저는 공연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공연 캐릭터도 확 살고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헤롯처럼 지저스의 헤롯. 그렇죠. 지저스의 헤롯도 어마무지하고 네네. 근데 이제 대학로 소극장에는 출연 인원들이 좀 줄고 있는 추세라 이런 캐릭터들을 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면 2인극이나 3인극을 할 때 이 배우들이 중간에 이제 그 1인 몇 역 중에 한 가지 역할로 나와서 그런 걸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왕자들 같은 캐릭터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유니플렉스에서
웨스턴 스토리에 저희가 이제 그 난쟁이들의 금발좌들이면 금발 단발좌들이면 아니, 네. 단발 금발좌들이면 웨스턴 스토리에 흑발 단발좌들이 또 생겼습니다. 거기 이제 원종환, 김대종, 최우중 이렇게 3명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난쟁이들 했었던 저기 원종환 배우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니네 셋이랑 난쟁이들 왕자들 셋이랑 붙어서 뭐라 해보자.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그래서 다른 배우가 남해 공연장까지 가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벤트를 할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끝났었죠. 근데 왕자들도 이제 키가 네. 이렇게 1, 2, 3 이렇게 네. 네, 순서대로. 근데 굉장히 차이가 나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재미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경욱 배우가 키가 187이라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주변에서는 19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줄였군요. 근데 지금도 이경욱 배우와 중간에 이제 서동진, 남민우, 그다음에 이건희, 주민우 배우가 할 때는 그 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선한국 배우라는 배우가 왕자 1을 할 때는 키체가 왕자 2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자세나 이 깔창이나 여러 가지의 효과로 충분히 차이가 나게.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난쟁이들을 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이 예전에 공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왕자들이 말을 타고 뜨그덕 자세로 저쪽 무대의 한쪽, 그러니까 관객석에서 바라보기에 오른쪽 구석에서 나오기만 시작해도 관객들이 크득크득거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관객들이 안 웃어요. 근데 이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억지로 좀 웃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관객들이 같이 웃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뜨그덕 자세로 나와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끼리끼리 부를 때도 골반만 살짝 튕기면서 하는 거를 되게 진지하게 이거 자체가 재밌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왕자도 네. 아무것도 안 타고 혼자 뜨그덕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약간 살짝 갖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합리적으로 해봅니다. 스페몰라신가? 거기서 코코넛으로 뜨덕뜨덕 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하튼 말 타는 장면들은 그러니까 난쟁이들을 본 이후로는 무대 위에서 말없이 말 탈 때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거든요. 네네. 저는 난쟁이들을 따라했다 아니면 난쟁이들을 참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난쟁이들을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저건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쟁이를 좀 그 어떤 이렇게 모티브로 삼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마도 뭐 그러지 않을까요? 말 타는 어떤 소품 안 쓰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난쟁이들이 의상도 너무 두껍고 그래서 겨울철에 하지만 요거는 좀 가을철에 좀 해서 웰컴 대학로 기간에 외국인들한테 보여줘서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난쟁이들 할 때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좀 더 오랫동안 상시 공연하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해요. 돈이요, 돈. 티켓 가격을 낮춰서 낮추자고요? 7명 나오는데? 상시 공연을 하는. 공연 생판 안 보는 제 주변의 어떤 지인이 난쟁이들을 보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인도 저한테 근데 이게 수지타산이 맞냐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요? 그리고 웃기는 건 난쟁이들 우리가 커튼콜 끝나고 7명이서 인사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근데 왜 왕자는 1명만 나와서 인사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왕자 1이 마법사도 하고 그다음에 왕자 1은 마법사고 난쟁이 중에 1명 하고 왕자 2는 왕자 2도 하고 난쟁이 2도 하고 신데렐라도 하고 왕자 3은 왕자 3도 하고 마녀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커튼콜에는 한 가지 옷만 입고 나오니까 그 배우들은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공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공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좀 큰 극장에서 난쟁이 처음에 우린 난쟁이 노래 부를 때 저 무대 상수, 하수, 리프트, 뭐 하단 어디서 계속 난쟁이들이 한 30 몇 명이 막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도회가 열렸어. 그러면서 뭐 어디 공주 이러면은 세상 뭐 피오나 공주부터 시작해서 막 많은 앙상블들이 공주들이 주변에서 춤을 막 추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신데렐라랑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머시브로 하세요. 이머시브요? 관객들에게 분장을 하고 와서 그 파티 때는 아이디어 받겠습니다.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말씀하세요. 그게 계속 필요하진 않잖아요. 네. 딱 몇 씬이잖아요. 네. 파티 씬에서 분장한 공주들 다 올라와서 같이 놀고. 올라와요? 무대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배우들이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배우들은 내려가는데 그 찰리와 신데렐라는 씬을 해야 되니까 그 씬에 무대 크루랑 무대 감독을 내려보니까
왕자 옷을 입혀서 공주로 분장한 관객들과 계속 저쪽에서 춤을 추고 있으면 됩니까? 그죠? 네. 그렇죠. 이머시브까지는 아닌데 드레스 코드를 그렇게 공주 복장으로 해서 오는 거는 제가 아이디어는 받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도 많이 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딱 네. 하나. 드레스는 부스럭거려요. 공연장에서 아니 싱얼롱도 했는데요. 뭐. 적당히 부스럭거리면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깨가 자꾸 이 뽕이 그 공주 분장하라고 머리에다가 이거 뭐지 머리 그 왕관 같은 거 차고 오는 순간 게임 끝나는 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보러 가고 싶네요. 그거 관객 보러. 네,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공연이죠. 그리고 난쟁이들 공연은 사실 그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싱어롱데이 말씀드렸지만 그 싱어롱데이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니 이 공연 할 때마다 관객들이 재밌다고 하고 공연 끝난 다음에 후기는 굉장히 좋은데 공연을 하고 있는 중간에는 배우들이 헷갈릴 정도로 너무 조용하게 보는 거예요. 당시에 더 특히나 그때 이제 광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뭐 숨도 안 쉬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관객들이 다른 관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보고 막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배우가 어느 순간 무슨 씬을 하고 딱 분장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분장실에다 만났어요. 아 형 재밌게도 보고 있는 거 맞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뭔 일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상한데 끝나고 나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면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다. 후기도 그렇고 배우가 아니 미치겠다고 자기네는 재밌는 걸 했는데 웃질 않으니까. 맞아. 그게 근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관람 안 주려고 하는 관람 태도는 되게 대단한데 좋은 생각인데 코미디에서 그렇게 같이 막 호흡을 안 해주면 하는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관객들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코미디 공연의 조용히 보기입니다. 코미디 공연을 그치. 앞쪽에 네. 있는 관객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 호흡해주거나 웃음소리가 나지 않거나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으면 뒤쪽에 있는 관객들은 웃긴데도 웃으면 안 되나 보다 해서 재미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봐야 돼요. 그쵸. 그렇다고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네. 여하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약간 화도 비슷하게 내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나도 그게 화가 난다. 재미있다고 하는데 왜 재밌게 안 보지? 그래서 아예 대놓고 반응하면서 공연 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로비에 가서 그때 당시에 알바하던 친구들이랑 이런 걸 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영화관에선 싱어롱 이런 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싱어롱 데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관객들이 무슨 자기들이 배우가 된 줄 알고 그냥 매 씬마다 모든 애드립을 그때는 2015년 초연했었고 2017년에 6개월 공연했었고 2019년에 이제 막 공연하고 막 이런 2000 몇 년? 그렇게 하니까는 이 공연을 계속 해왔던 배우들의 어떤 그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아니까 그걸 다 따라해서 너무 그래서 그날 공연을 봤던 관객도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도 공연을 하지 않고 객석에서 관객들이 잘 따라 부르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섭외했었던 배우도 이날 공연이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럼요. 같이 호흡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그때 심하게 싱어롱 약을 한 대 맞은 것 같지.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제가 하고 있는 공연마다 매번 싱어롱을 갖다 쑤셔놨더니 싱어롱에 중독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이제 요즘에 듣고 관객들 있죠. 좋아하고 그러면. 네, 근데 또 이제 어떤 공연은 안 공연 시작해서 네. 시작해서 관객들이 노래를 다 알 리가 없고 안다고 가정하는 것이 좀 무리한데 싱어롱을 그냥 막 해버리고 그냥 왜 스페셜 커튼콜의 이벤트 중에 하나처럼 싱어롱을 막 해서 그게 불편한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공연 끝나고 집에 가고 싶거나 공연 끝나고 조용히 박수 치고 싶은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따라 부르는 커튼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처음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못 따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그냥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으니까. 가실 분들은 좀 가주세요. 이렇게 나갈 시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갈 시간을 드려도 왠지 가면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난쟁이들 오랜만에 하는데 싱어롱 커튼콜 중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이게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느낌상 이런 거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이날 피해서 볼게. 막 이런 약간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취향이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날 찾아보는 진짜 거고. 후회하게 이때 진짜 재밌게 할 거야. 최고로 재밌게 하시면 되죠. 승질이 나왔구나. 아유.
로키호러 픽처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로키호러 쇼 연극 갖고 만든. 네. 네, 로키호러 픽처쇼가 그것도 B급이라서 영화관에 상영을 했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명작 컬트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데 그 명작으로 되는 과정이 딱 그랬어요. 맞아요. 네. 중간중간에 영화 도중에 계속 반복하는 관객들이 말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 하다가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막 별도의 대본이 있는 것처럼 같이 호흡하면서 하고 거기 비가 오면 사람 물 뿌리고 무슨 타임 오프 댄스인가? 맞아요. 그 댄스를 칠 때 같이 춤추고 밖에서 막 춤추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거기 나오는 외계인 복장하고 오고 뭐 그러면서 이게 고전이 됐던 건데 사실 난쟁이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들어갈 곳이 없긴 하지만 할 수 있죠. 예. 아니 애드립이 얼마든지 가능한 공연이잖아요. 네,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저 혼자거든요. 아직은 저 혼자 금발하고 저 혼자 엑스배너 차고 돌아다니는데 네. 언젠가 되면 관객들도 대학로에 무슨 날이야? 무슨 어디 놀이동산 그 에버랜드에서 협찬 왔어?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난쟁이들 보는 사람들은 쫙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난쟁이를 보러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정도로 복장을 여하튼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다 했으면 좋겠고 다른 공연들도 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블데드라는 공연할 때 그 피 맞는 좌석이 있거든요. 피물이죠. 네. 그 맞는 좌석에 사람들한테 안내 멘트를 얘기했어요. 이 옷을 피를 맞고 집이 어디든 간에 이 옷을 입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갈아입지 않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보고 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럴 되게. 네. 싱오롱이 아니면 싱오롱이어도 배우들의 대사나 이런 거를 막 신나서 따라하는 거 참 좋은데 양해할 곳이 있어요. 스태프들한테 이 배우들의 대사에 큐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막 꽈버리면 그러면 이제 큐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셜 관련된 공연 그 스페셜 데이나 이런 것들 하면 배우들도 적극적으로 재밌게 하는 배우들 꽤 많거든요. 관객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근데 딱 한 곳 스텝진은 비상입니다. 큐를 다 고쳐야 되고 조명도 고쳐야 되고 갑자기 등장인물이 이렇게 2명 나왔다가 4명이 나오면은 마이크를 하나 그냥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 하나에 콘솔에 라인도 하나 생겨야 되고 마이크 릴레이도 생겨야 되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걸 한번 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외쳐조선의 잔칫날도 저희가 처음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 상상이 안 간다 이렇게 거기서 그러길래 제가 대본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거기다 다 고쳐놨어요. 제가 갖고 갔죠. 연출한테 욕먹을 거 생각하고 작가한테. 근데 또 연출 작가가 또 그런데 열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자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하면 재미있는 거리가 되는데 누가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여하튼 난쟁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풍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연이다. 그래서 제가 이 공연의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굿즈인데 찰리가 빅이랑 같이 만나서 부르는 노래가 공주만 만나면이라는 노래잖아요. 공주를 만나면 아니에요? 공주만 만나면. 공주를 만나면은 왠지 그냥 살다가 공주를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공주만 만나면은 내 인생 모든 걸 걸어서라도 공주만 만난다면 인생이 해결될 그렇죠. 것이다. 근데 로또만 되면 뭐 약간 이런 그 얘기예요. 네. 찰리가 생각하는 게 인생 한 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굿즈로 화투와 트럼프를 만들었었죠. 안 팔렸죠. 많이 안 팔렸지만 괜찮았나요? 네. 근데 이제 그 화투를 사가지고 가서 오랜만에 명절에 화투를 이거 갖다 쓰신 분들은 컴플레인이 굉장합니다. 자꾸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짝 맞추기가 헷갈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귀여워요. 할인 많네요. 할인이요? 네. 아유 할인 또 랑은 또 할인하면 또 할랑 랑 할인. 고등학생들은 S석에 한해서 50% 이거 방송될 때쯤 되면은 수능 끝났을 거 아닙니까? 내일 나가요? 네. 그러면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고3 수험생들, 고3 아닌데 수험생들 이분들 11월 16일부터 할인 혜택 있으니까 기다리시고 우린 또 랑은 또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랑은 톡 까놓고 고3 수험생들은 수능 보고 나면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해방이잖아요. 그럼 누가 또 이제 걱정이 쌓입니까? 고2 아닙니까? 네. 우린 고2한테 할인 줍니다.
네, 이제부터 1년 동안 니네 고생이다. 고생하기 전에 한번 네. 고생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즐기고. 이게 내일 나간다고?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일 나가면 놀라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수험생만 고생했냐 이거지. 학부모 아니고 학부모까지는 생각 안 했어. 아 그럼 누구? 선생님이요? 누구? 뭐 그리고 수험표가 있는 사람들 내가 시험 봤을 아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네.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 그 극중에 나오는 난쟁이들이 하얀 빵 모아서 뭐 저금통에 넣는 것처럼 네. 이거는 예전에 했을 때부터 지난 4연 때 3연 때도 계속 이 재관람 통장을 통장처럼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여기 있는 할인 혜택은 이렇게 몇 번 보면 40% 몇 번 보면 포토북 이런 거 드리는데 이거 말고 시기에 맞는 할인을 적절히 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끼리끼리란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연말이 되면 단체 할인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 20인 이상? 근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7명이야. 뭐 중소기업 뭐 무시해?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그래서 저희는 끼리끼리 할인이라는 거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K 푸는 자리인가요? 곧 하지 않을까요? 언제 할 것 같아요. 네. 끼리끼리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왠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유 그럼요. 소규모 할인.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도 소규모 할인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하니까는 우리 그 솔플러드한테는 그리고 우리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재관람 할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또 타임셀이나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는데 연말이니까 대목이니까 이때 좀 피해서 알아서 좀 잘 보시고 네, 그 저기 이참에 덕친들 좀 모아다가 같이 보러 오셔서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충분히 일반 덕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기고 재밌어 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너는 더데빌 좋아해? 난 더데빌 좋아해. 넌 뭐 좋아해? 난 후크 좋아해. 너는 더데빌이 취향이 아니야? 넌 후크가 취향이 아니야? 그럼 우리 각자 봐. 이래서 솔플로 보고 다니시는 분들 난쟁이들만큼은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내가 뭐 맨날 보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2명이나 셋이서 같이 본 다음에 재밌게 웃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다시 일주일 동안 각자 좋아하는 거 계속 달려. 그리고 또 다시 모여서 난쟁이들 보고만 이렇게 하라고. 네.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욕심이 과하다고요? 우리 회사 재정 상태를 아세요? 여하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은 기본적으로 S석 50% 할인 드리고 있는데 수학능력 시험도 있고 하니까 이때 일시적으로 좀 이런 할인을 좀 드릴 예정이고 이번에 그 배우들도 좀 많습니다. 배역이 찰리 빅, 이너, 백설, 신데렐라 이렇게 있고 이제 왕자 1, 왕자 3, 왕자 2가 신데렐라를 같이 하고 왕자 3이 마녀를 같이 하고 왕자 1이 마법사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셋 둘 이렇게 해갖고 총 16명인가? 15명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16명이네요.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난쟁이들은 약간 그 사진을 캐릭터 사진이나 이런 거 컨셉 사진을 그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라고 있어요. 네. 그 과하게 만화책 표지처럼 만드는 거. 네.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정성 들여서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보는 사람이 살짝 이상하게 킴받는 그런 포스터들이거든요. 그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 갖다가 뭐 이거저거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보셨어요, PD님? 봤죠. 그리고 무슨 오디오 네, 거기다 이제 배우들이 공개가 됐던데. 배우들이 거기 있는 문구대로 자기 감정대로 녹음을 해갖고 포스터는 그대로고 사진은 그대로인데 그냥 녹음만 붙인 거예요. 근데 녹음을 각자 했어요? 어디는 개 짖는 소리도 같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서동진 배우는 집에서 제가 이제 녹음해달라고 얘기했고 집에서 자기가 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 키우는 강아지가 짖어갖고 그걸 그대로 그냥 입혔고요. 이게 원래 그 녹음에 대한 비하인드 썰을 좀 말씀드리면 그 제가 그냥 간단히 거기 나와 있는 문구만 그 캐릭터의 감정대로 좀 읽어달라고 녹음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카톡에 1명, 2명한테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민수 배우가 네. 이걸 딱 파일을 보내는데 파일을 딱 여는 순간 가요가 숨겨왔던 나의 이런 가요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 BGM을 깔아놓고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배우와 저와 소통하고 있는 단체방에 올립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참고해라.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들 이상한 소리를 뒤에다 배경을 깔기 시작하고 감정을 오버해서 하기 시작하고 BGM을 넣으니까 음향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다 깔면 너무 과하니까 드라이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과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디어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박슬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인어공주가 극 중에 에코가 좀 있거든요. 뒷소리가 네. 좀 울리는데 그게 집에 없으니까 혼자서 사랑 랑랑랑 뭐 이렇게 혼자서 그냥 녹음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게 또 재밌게 녹음을 했죠. 사진은 딸랑 2장 찍어놓고 엄청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이네요. 네. 여튼 뭐 그렇게 그 배우 이름 한 번씩만 쭉 말씀드리면 네. 찰리 역의 유현석, 기세중, 윤석호. 이 중에 유현석 배우가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할까 싶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세중 배우는 뭐 물 올랐고요. 윤석호 배우는 찰떡입니다. 찰떡. 예. 빅 역의 조풍래, 류재윤, 장민수. 류재윤은 빅을 너무 잘해. 뭐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고 있고. 조풍래 요즘 웃깁니다. 옛날에도 웃겼지만 요즘 더 웃깁니다. 네. 장민수 배우 자기 길을 찾았어요. 제가 보기엔 다 난쟁이들입니다. 예. 정우현, 박슬기 배우가 인어공주. 정우현 배우는 예전에 했었고 박슬기 배우 신인급이죠. 신인이죠. 신인이죠. 근데 작품들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했던 역할마다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욕심도 많고 유튜브 그 티키틱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상소감 갔다가 노래 부르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조회수 굉장히 높고 예. 백설공주의 한보라 안상은 배우. 한보라 배우야 뭐 이제는 뭐 네. 한보라 배우는 원래 자기가 맡았던 역할을 몇 번 반복 안 한다 그러는데 백설공주 계속 하나요? 저희랑 했던 거는 저기 크로이의 가네코도 그렇고 이건 계속하고 있어요. 안상은 배우도 너무 잘하고 있고 왕자 1의 이경욱 배우는 초연부터 했었던 배우가 이번에 돌아왔고 선한국 배우는 작년부터 했었던 선한국 배우가 하고 있고 서동진, 남민우. 서동진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남민우 배우가 연습할 때부터 너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서동진 배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서동진 배우가 먼저 신데렐라 옷을 입고 연기를 쫙 하면 호날두나 메시가 공을 갖고 드리블을 막 한 다음에 골을 딱 넣어요. 그러면은 스포트라이트가 서동진 배우한테 쫙 가면 남민호 배우는 마음이 그럼 자기는 그냥 같은 팀원 같대요. 워낙 대단하게 그 텐션을 높여서 하고 있으니까. 남민호 배우도 자기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남민호 배우의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뭐 워낙 잘하고 있지만 자기의 또 신데렐라를 더 확고하게 하지 않을까. 주민우 배우는 뭐 그 저기 유튜브에서도 오케이 브라더스로 활동하고 있는데 워낙 춤이나 노래가 출중한 친구고 이건희 배우가 이로운이라고 조요 안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쓰고 배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왕자 가발 쓰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너무 귀여운. 그리고 지금 그 저쪽에서 커피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애정이 담아서 얘기했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뮤지컬 난쟁이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